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속에서 같이 깊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음, 이걸로 오히려 더 큰 존중이나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좀 모순같이 들리죠. 아니, 사라지는데 어떻게 더 강해지냐? 뭐 이런 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로버트 그린의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권력의 48가지 법칙. 거기 나오는 제16법칙. 부재를 활용해서 존중과 명예를 높여라. 이거에 대한 분석 자료인데 아, 네, 그 법칙. 네, 이 법칙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또 이거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저희는 이 부재 전략, 이게 왜 먹히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을 좀 파악해 보고요. 또 실제 역사 속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걸 언제 써야 좋은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다른 법칙들이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좀 보려고 해요. 결국 여러분이 이 법칙의 진짜 의미를 좀 파악하시고, 아, 내 상황에도 이게 맞을까 판단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부터요. 자료를 보니까 핵심은 의외로 간단하던데요. 지나친 순환은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너무 자주 보이고 뭐 쉽게 연락되고 이러면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평범해진다. 익숙함이 오히려 존중을 깎아먹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맞아요. 이 법칙의 그 핵심 동력은 결국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으로 가치를 만드는 거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인간 심리랑 연결돼 있어요. 뭐랄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거? 그거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겠어요?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희귀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경제학에서도 공급 줄이면 가격 오르듯이 내 존재나 기술, 뭐 만남 자체를 좀 드물게 만들면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진짜 기본적인 원리네요. 근데 이걸 권력이나 인간관계에 적용한다. 이게 좀 신선한데요? 그럼 이런 전략적인 부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걸 짚어주던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거, 가치 하락을 막는 거죠. 아무리 뭐 능력이 뛰어나고 매력이 있어도 늘 그 자리에 그냥 당연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잊어요. 뭐 심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 매일 뜨는 해처럼. 그렇죠. 해가 매일 뜬다고 우리가 매일 고마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밀려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때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딱 빠져서 희소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효과는 약간 좀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던데요.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연애에서요. 네, 맞습니다. 연애 초반에 그 설렘이나 신비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좀 흥미가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절하게 가끔씩 거리를 두는 거, 이게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실제보다 더 좋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는데 사랑은 과식으로 죽는다. 와, 사랑은 과식으로 죽는다. 표현 진짜 강렬한데요. 네,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질린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가 나를 혹시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약간의 불안감을 줘서 존중을 얻어내라? 뭐 이런 존재와 부재의 패턴을 만들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네네. 이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냥 밀당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확실히 좀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죠. 단순한 밀당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없음으로 해서 상대가 진짜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에 가까워요. 당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계속 갈망하고 또 확인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 게임인 셈이죠. 심리 게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효과는 훨씬 더 좀 극적인 상황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로 잃어버린 존경심을 회복하는 효과입니다. 아, 그 죽기 전의 죽음, 이 표현 나왔던 거요. 완전히 사라졌다가 돌아오면 무슨 부활한 것처럼 이전의 존정을 되찾는다. 그렇죠. 이건 거의 뭐 컴백 시나리오인데요. 비유가 상당히 세죠. 이 지점에서 보면 부재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없는 상태? 이걸 넘어서서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익숙했던 존재가 딱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통해서 아, 그 사람이 중요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전과는 다른 뭔가 후광 같은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후광 효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효과가 결국 안 보임으로써 오히려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더 많아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존재감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이게 또 권력 게임에서는 겉모습이나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 와,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뭔가 설득력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좀 넘어가서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가 그 기로무 드 발론이라는 중세 음유 시인 얘기였죠. 네, 맞아요. 기로무 이야기. 이게 특히 관계, 그중에서도 사랑에서 이 부재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죠. 그가 한 귀부인한테 엄청 열정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부인이 그의 그 끊임없는 관심에 좀 지쳐버린 거예요. 아, 너무 들이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딱 구애를 멈추고 사라지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가 없으니까 부인이 오히려 그를 막 그리워하게 되고 이 사람이 괜찮았지 하고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진짜. 네. 감정이 어느 정도 좀 익은 다음에 딱 빠져주니까 오히려 식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난 거죠. 이야, 사랑에 식을 만하니까 사라져서 불을 지폈다. 다음 사례는 훨씬 스케일이 큰데요. 고대 메디아의 데이오케스 이야기. 네, 데오케스. 이 사람은 처음에 되게 현명한 재판관으로 존경받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가치가 좀 떨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데오케스는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늘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면서 존경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의 지혜가 너무 흔한 게 돼버린 거죠. 너무 흔해졌다. 그래서 그가 아주 영리한 수를 씁니다. 일부러 은둔을 해버린 거죠. 사회가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데오케스가 필요하구나. 이걸 절실히 느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와서 제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와, 완전히 판을 뒤집었네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전략을 계속 썼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데오케스 사례의 진짜 핵심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 앞에 거의 나타나질 않았어요. 궁전에 딱 머물면서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소통하고 아주 엄격한 절차를 둬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죠. 오, 이걸 통해서 신비감을 쫙 유지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최고로 높인 겁니다. 그의 부재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권력을 단단히 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와, 진짜 대단한 전략가였네요. 자기 가치를 알고 그걸 어떻게 최대로 끌어올릴지 정확히 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경제학의 희소성 원칙하고도 연결된다는 거,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법칙은 경제 현상에서도 쉽게 보여요. 그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광풍, 이거 유명하잖아요. 아, 네네. 특정 튤립국은 공급이 딱 막히니까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미술상 조셉 듀빈이라는 사람도 일부러 그림을 시장에 안 내놓고 숨겨뒀다가 나중에 엄청 비싸게 팔고 그랬다더라고요. 아, 일부러 공급을 조절해서. 네, 공급을 딱 통제해서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죠. 잔류에서는 이게 그냥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당신의 기술, 조언, 심지어 친절함까지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희귀하고 얻기 어렵게 만들수록 사람들이 그걸 더 원하고 높이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사례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 비저빌리티를 의도적으로 통제한다. 이 전략을 보여주는 거네요. 언제, 어떻게 내 가치를 드러낼지, 이걸 내가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숨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안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해요. 데오케스처럼 내가 없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지 예측하고 그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부재를 실현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능동적인 선택이고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능동적인 전력으로서의 부재. 아, 이거 점점 더 흥미로운데요. 이 법칙이 다른 권력 법칙들하고도 연결된다는 것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평판 관리 법칙, 오랑 관련이 깊다고요? 네, 그렇죠. 너무 자주 나타나고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다 보여주면 신비감이 사라지고 가치가 떨어져서 결국 평판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흔해지면? 네, 반대로 전략적으로 딱 사라지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나 기대감이 더 커져서 평판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데오키스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타이밍의 중요성, 법칙 35 이거였죠.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것 자체가 권력 유지의 핵심 기술이다. 맞습니다. 권력이나 인기가 최고일 때 스스로 딱 물러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결정이지만 아주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자료에서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로세나 전설적인 영화배우 그레타 가르보 이런 사람들 예를 들더라고요. 아, 네. 그 사람들은 대중이 자기들한테 실증을 내거나 힘이 좀 빠지기 전에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거죠. 떠날 때를 아는 지혜. 이게 바로 16번 법칙이랑 35번 법칙이 딱 만나는 지점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가장 박수받을 때 떠나라. 뭐 이런 말하고도 통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까지 쭉 듣다 보면 그럼 나도 좀 사라져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주의사항. 이 법칙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역전 가능성을 자료가 경고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열쇠일 수도 있어요. 바로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 부재 전략. 이거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칙은 당신이 어느 정도 존재감이나 존경 혹은 권력을 이미 확보한 다음에 써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반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이런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권력을 이제 막 쌓기 시작하는 단계 또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려야 하는 시점에서는요. 오히려 정반대 전략이 필요해요. 법칙 6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심을 끌어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 오히려 초반엔 존재감을 알려야 하는군요. 네, 당신이 누군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걸 먼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딱 각인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아서 마치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야 해요. 자료에서는 이걸 편재, omnipresent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편재, 어디에나 존재한다. 먼저 그런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야 그 다음에 부재가 의미가 있군요. 네. 너무 일찍 혹은 기반도 없는데 사라지는 건 존경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잊히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사랑이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나 감정이 딱 자리 잡은 다음에야 당신이 없어야 그 사람이 애타고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건 그들이 이미 알고 인정하고 뭐 어쩌면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지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부재 전략은 탄탄하게 만들어진 존재감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고급 기술인 셈이죠. 와, 이건 진짜 중요한 반전인데요. 사라지기 전에 먼저 확실히 존재하라. 순서가 틀리면 그냥 다 꽝이네요. 자, 오늘 이 법칙에 대해서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너무 자주 보여서 오히려 좀 영향력이 약해진 경우, 아니면 반대로 딱 적절한 때에 거리를 둬서 그 사람 가치나 매력이 더 커졌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현실에 적용하는 건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내 현재 위치가 어떤지, 목표가 뭔지, 관계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해요. 잘못 쓰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중요한 기회를 그냥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이 강력한 만큼 그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 이게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거죠. 네, 강력한 도구일수록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우리는 로버트 그린의 권력 법칙 중 제16법칙 부재를 활용하여 존중과 명예를 높여라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일단 내 존재감이 확실히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전략적으로 좀 사라지거나 거리를 두는 부재를 활용하면 희소성이 생기고 이게 사람들 마음에 영향을 줘서 역설적으로 내 가치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다. 이거였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순서와 타이밍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권력의 법칙 이거 그냥 대충 이해하려 하지 말고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거든요. 아, 네.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법칙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즉각적인 소통이 거의 뭐 미덕처럼 여겨지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 부재의 법칙은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와, 진짜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계속 온라인 상태여야 하고 나를 계속 드러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이 법칙은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하거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게 역설적으로 존중과 영향력을 얻는 새로운 형태의 부재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애쓰는 시대에 일부러 침묵하고 거리를 두는 행동 자체가 희소성을 만들고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부재 전략이라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또 세상을 좀 다른 눈으로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